안녕하십니까? 얘들 안녕. 쌤은 알다시피 한국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게 될 윤민섭이고, 오늘은 온라인 강의를 올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어.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어제도 실컷 다 수업을 한 다음에 찍어놨더니 영상 용량이 너무 커서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제 계속 영상을 올리려고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짧게 편집을 해서 토막토막으로 해서 올리려고 해.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선 우리가 원래 수업하려고 했던 수능 특강 제 46페이지에 있는 6강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라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왕과 관련된 부분, 중단으로 따져보면 1. 조선의 건국과 체제 정비라는 부분부터 한번 시험 삼아 찍어보고 올려보고 괜찮으면 그 이후에 계속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 자, 그러면 6강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의 정비를 봐야 되는데 왕부터 본다고 했잖아. 왕. 자, 왕은 조선시대의 왕들 아마 중학교 때 음율로서 봤을 거야. 그래서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기억나지? 자, 그러면 기억나는 순서대로 좀 적어보면 먼저 태조, 다음에 정종, 그 다음에 또 태조, 종, 다음에 태정, 세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 그 다음에 문단세죠. 문종, 단종, 세종, 그리고 예종, 성종, 그리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 중종, 그리고 인종, 인명선. 선종.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조선 전기의 왕들이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인명선인데 모든 왕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태조랄지, 다음 태종이랄지, 다음 세종, 그리고 세종, 그리고 성종. 성종까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제가 정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까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태조 이성계부터 봐야 되는데 태조가 이성계만 있진 않죠. 고려시대 태조도 있었죠. 누구였어요? 고려 태조 왕건이었죠. 일반적으로 태조라는 왕은 국가를 처음 세운 왕에게 붙여주는 왕의 이름, 왕의 묘호입니다. 왕의 묘호는 나중에 또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에게 붙여주는 명칭이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 왕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는 왕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후손들이 많이 좋아했던 명칭은 바로 태자가 세자가 붙은 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몹시 훌륭한 왕이 되었다. 후손들이 신하들이 바라보기에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왕들이 지금 초반에 4명이나 더 나와 있죠. 자, 먼저 이성계부터 봅시다. 작년 2학년 때 배울 때 이성계는 어떤 왕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고려 말에 외구도 침입해 들어오고 홍건족의 침입이 있을 때 이를 막아냈던 신흥 무인 세력이었고 이 신흥 무인 세력이 누구와 연합했냐면 신진 4대부들과 연합하면서 이성계가 힘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이성계가 힘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몹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건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었죠.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판서의 내용은 선생님이 2월달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학습 자료가 나갈 거예요.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도 올리려고 하는데 바로 요 판서 자료가 있으니까 판서 자료의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 넣으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안도 회군이 있었죠. 그리고 위안도 회군과 함께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신진사대부가 고려말 권문세족을 대신해서 경제적 권력을 갖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토지제도가 있었어요. 그 제도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결국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힘을 갖게 됐던 이성계가 결국에 신하들의 추대에 의해서 1392년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죠. 조선 건국했고요. 그리고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어요? 고려 시대에 수도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송악이라고 불렸던 지금은 개성이라고 불리는 개성에서 어디로? 한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던 왕입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함에 있어서 이성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누구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었죠. 자, 그래서 태조 이성계 나오면 절대 빠지지 않고 함께 거론돼야 될 인물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방금 얘기했지만 신진사대부였고 신진사대부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 신유학을 공부했던 학자예요. 이런 유학자들이 봤을 때 좋은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왕이 모든 것을 혼자서는 해서는 안 된대요. 일반적으로 왕도 정치라고 불리는 정치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정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왕의 힘보다 좋은 신하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을 주장했던 인물이고 이 따라서 정도전이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 재상이 중심이 된 정치를 펼쳐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문제는 이 재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정도전이었다는 점이죠. 때문에 조선사회가 처음 건국되고 설계되고 국가가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바로 이 정도전이었어요. 자, 어디까지도 가능하냐면 이성계가 태조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아들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아들들을 많이 낳죠.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눈여겨지는 아들은 누구냐면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씨 부인의 다섯 번째 아들 바로 이방원이라는 인물이었고 반면에 이성계가 한씨 부인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부인을 얻게 됐어요. 계비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부인은 강씨 부인이었고 이 강씨 부인에서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 막내 아들이 바로 이방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기가 막히죠. 이방석. 자, 근데 이 방석이 굉장한 사랑을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첫째 아들에게 다음 왕이 될 사람, 다음 왕이 될 후보, 지위, 바로 세자 자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석이 이성계의 세자로서 추대가 됩니다. 그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또다시 정도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태조의 원래 정씨 부인이었던 한씨 부인의 아들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 중에 이성계가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방원이랄지 그 바로 위에 있는 인물이었던 이방원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서는 이방원과 이방원 같은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지 않고 정도전이 이방석 세자와 함께 형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운다라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음모를 사전에 이방원과 이방과 같은 형들이 제압함으로써 이방석도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건을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왕자의 난. 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성계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방과가 왕위에 올라가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정종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종은
왕이 됐고, 문제는 이 정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이 왕자의 난이었고, 그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권력은 이방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종 때부터 이방원이 실질적인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것에 불만을 품었던 그의 네 번째 바로 위의 영웅이었던 이방간이 또다시 이방원과 다툼을 벌이더니 이 사건을 보통은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왕자의 난도 역시 이방원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끝으로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니 그가 바로 조선의 3대 임금이 태종이에요. 자, 그래서 태종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형제들과 다툼을 벌이는 끝에 왕이 올랐던 사람이고, 그래서 두 차례 거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위에 등극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왕권 강화에 치중했던 인물입니다. 원래 본인이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왕위를 왕위를 장악했던 인물들은 왕권 강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태종이에요. 태종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조선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고려 말의 흔적이 남아있던 조선을 조선 사회다운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니 그 대표적인 체제가 다음에 보게 될 의정부 6조 체제예요. 의정부 6조. 아마 고려시대도 비슷한 게 있었죠. 중서문화성, 중추원, 그리고 육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의정부와 육조가 있습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국가의 재산, 가장 높은 삼정승이라는 관리들이 모여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고, 반면 육조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라고 하는 직접적인 실무와 관련된 기관들이 바로 육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왕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와 육조를 설치함으로써 태종 때 어느 정도 조선 사회가 안정되고 체제가 정비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태종은 신하들이 너무나도 많은 권력, 재산들이 너무나도 막대하게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어떤 지도를 이용하냐면, 육조에서 예를 들면 2조, 5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인데 2조에서 어떤 관리를 임명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 보고를 의정부를 통해서 받지 않고 왕이 직접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왕은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의정부를 배제한 채 육조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육조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체제를 하니 이 제도를 육조 직계제라고 불러요. 이 육조 직계제는 조선 초기에 왕권 강화와 신권의 강화, 왕권이 강하냐 신하의 권력이 강하냐를 두고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도 무엇을 없애냐면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을 없앴어요. 사병은 뭐냐면 사적인 병사라는 뜻인데, 원래 이방원이 왕이 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잖아요. 그 힘은 어디서 왔냐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군대로부터 왔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의 군대는 모두 다 국가 소유잖아요. 근데 당시로서는 개인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사병이었고, 이 사병의 힘을 바탕으로 이방원이 왕에 올랐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사실은 정종 때부터 이미 사병 혁파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인물이고, 그 밖에도 호패법을 만들기로 해요. 호패는 이미 배웠죠, 중학교 때.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각 백성들에게 어디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신분의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호패법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 국가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모두 다 통제하고 지배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앙집권화, 왕권 강화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관리들이 거기서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을 막기 위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니, 그 제도가 신문고라고 하는 제도 역시
태종 때 실시가 되게 됩니다. 이 얘기하면서 지금 살짝 빼놓은 게 있는데 문화적인 내용도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태조 때는 그동안 별자리 천문을 막 관측한 다음에 그 천문 관측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천문도를 작성하니 그 천문도가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가 있고, 반면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가 있어요. 아마 지리를 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텐데 동양 최초의 세계 지도다라고도 불리는 어딨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작성된 시기가 태종 때예요.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좀 그 사진을 보면서 올 텐데 지금 여건상 저 화면을 틀면 다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 천상열차 분열지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활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이태종은 본인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겠지만 아들도 좀 뛰어나요. 아니, 조금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임금이 바로 태종의 아들입니다. 바로 세종이죠. 원래는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형을 세자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을 바로 세자로 앉히게 되니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이 되겠죠. 세종은 말할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딱 말하자면 많이 알다시피 이 사람이 두 가지 덕후라고 알려져 있죠. 하나는 고기 덕후. 고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너무나도 많이 먹어서 비대하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 속에 있는 세종대왕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에 있는 1,000원, 이황, 5,000원, 율곡, 이, 그리고 만원, 세종대왕, 그리고 5만원에 있는 신사임당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 조선시대 인물이고, 두 번째는 이들 모두가 진짜 사진이 아닙니다. 진짜 그림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후대의 현대 화가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추정해서 그린 그림들이에요. 세종은 아마 훨씬 더 비례했을 거예요. 고기 덕후니까 운동 싫어하고, 또 하나는 몹시 공부 덕후입니다. 그래서 유교책들을 거의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마스터한 유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이끌어가고 싶어요. 왕이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거처럼 신하들도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고 신하들의 도움 속에서 정치를 펼쳐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과 다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아까는 태종 같은 경우는 육조로부터 직접 왕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은, 육조는 무슨 일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세금을 낮춰주자라는 건의가 나타났다. 호조에서. 그러면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의 정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 지금 국고가 어느 정도 차있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니 세금을 낮춰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왕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전하,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왕이 그러도록 하여라, 제가 허락을 내리고, 그럼 다시 의정부에서 육조로 직접 그러면 세금을 낮추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체제를 의정부를 거쳐서 토의가 된다라고 해서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죠. 조선 초기 왕권에 강하냐 신권에 어느 정도 균형이냐에 따라서 육조직기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종은 본인을 돕기 위한 연구기관을 만드니 바로 집현전이라는 기관이고,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왕조 정치, 유교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현전 학자들과 뭘 많이 했냐면, 세종은 혼자 정치를 하지 않고 신하들과 유학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기 원해요. 그러한 시간을 경연을 매우 활성화했던 인물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세종은 북방에 있는 새로운 땅들을 개척하게 돼요. 사군, 육진이라는 지역인데 여진족이 살고 있던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고, 이 지역은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 땅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경계선이 확정이 됐는데 이 지역이 우리 땅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을 옮겨 살게 해요. 삼남지방이라고 불리는 전라, 충청, 경상도 지방의 사람들을 북쪽으로 옮겨서 산과 육진 지역으로 강제로 좀 옮겨서 살게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구의 소굴이었던 대마도를 토벌해서 외구를 안정화시키는 것 역시 세종의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은 문화적 업적 외에도 정치적, 군사적 업적도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화적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훈민정 있고요. 자, 우리의 글을 만든 거죠. 세종대왕의 문화적 업적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것은 하나를 모은다면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글, 훈민정, 그리고 농사직설이라는 책도 써요. 원래 우리나라의 문화의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건너오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도 농사의 기법 역시 중국 쪽에서 넘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쪽에서는 이미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될까를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으면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과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풍토에 맞고 우리 종자에 맞는 농사책을 만드니 그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그리고 실정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법을 만들기도 하죠. 역법은 달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울, 한양을 기준으로 삼아서 매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천문을 관측함으로써 일시, 월식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러면 우리 글, 우리 농사, 우리 시간, 그리고 그 옆에 써져 있는 향약 직선과 우리의 약.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때 과거에는 중국 서재를, 중국 책을 보고 중국 약초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우리 약초, 우리 땅에서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은 책이 만들어졌고 그 밖에 앙부일부, 해시계, 자경루, 무시계, 치국이, 혼이 천문을 관측하는 기계. 아마 최근에 최민식, 한석규라는 두 배우 주연의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실정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 기구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학적 업적이 몹시 뛰어난 왕이 세종이었죠. 자, 이 세종에게는 대표적으로 3명이 앉아있었습니다. 뛰어났다고 해요. 첫 번째 아들 문종 있었고, 두 번째 아들 수양 대군이 있었고, 세 번째 아들 안평 대군이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모두 다 너무나 뛰어난 인물들이에요. 예를 들면 막내 아들이었던 안평 대군의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목류도원도라는 그 그림에 꿈을 꾸고 안견이라는 화가한테 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에 그 위에 본인이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업적에서 몹시 뛰어난 인물이 안평대군이었고, 그의 형이었던 수양대군, 둘째 수양대군은 정치적인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나중에 논란이 된 인물이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문종은 바로 왕이 됐던 인물인데 사실상 세종의 버금가는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문종이 좀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 초기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지 몰라요. 하지만 문종이 일찍 죽게 되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고작 12세 정도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권이 강화되고 이것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던 수양대군이 바로 단종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제거하는 사건을 벌이니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기억나죠? 몹시 있는데 송강호 나오고 이종석 나왔던 그 영화, 김혜수 나오는 그 영화, 그 영화에서 나오듯이 이정재가 담당했던 역할이 수양대군인데 단종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죽이는 사건을 벌이게 돼요. 그 사건 개유 정난이고, 이 사건 끝에 결국 단종을 쫓아내고 단종 쫓아냈어요. 본인이 직접 왕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조가 되겠죠. 세조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단종을 다시 복위하려고 했던 사육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들어본 거 맞죠? 성삼문 같은 사람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단종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친족, 혈족,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은 아니죠. 그 자체가 뛰어난 왕일 수도 있어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태종과도 좀 비슷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비슷하게 왕권 강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왕권 강화하면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있죠. 바로 육조 직계제입니다. 그래서 세조 역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왕권 강화하면서 막 추진하려고 했더니 신하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개유정난 일으킨 다음에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던 사육신과 같은 사람들 다 무슨 출신이었냐 봤더니 집현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조는 집현전 없애버립니다. 말 많은 신하들은 없애버려. 본인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신하들만 계속 유지를 하게 되고, 신하들이 함께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얘기하는 거 싫답니다. 그래서 경연도 폐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대신 세조는 그가 조선 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전부 다 정리해서 조선의 가장 중요한 법전을 편찬하려고 하니 그 법전이 경국대전이에요. 물론 완성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의 어린 아들인 예종을 지나 그의 손자였던 성종 때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종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국대전의 완성이에요. 이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완성됐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이 이 당시 완성됐다고 볼 수 있고, 고려시대 성종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이 성종이 나타난 이유가 되면 드디어 국가의 체제가 완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성종은 여기에 더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의 할아버지였던 증조 할아버지였던 세종과 마찬가지로 유교적인 정치를 펼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현전을 대신해서 홍문관이라고 하는 왕을 자문해주는 기구를, 왕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줄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게 됐고, 여기에 더해서 경연을 활성화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통치제도를 보게 될 거예요.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군사, 관리 등용 제도를 볼 텐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